68번부터 볼게요. 뭐 하라고 했냐면요. 얘는 굳이 두 가지 풀이를 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만 따라갔을 때 이 형태는 지수로 풀라고 했어, 로그로 풀라고 했어. 얘는 무조건 지수 형태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그럼 내가 지수 형태로 푼다라는 건 뭐였어? 얘를 얘 문제처럼 x가 아닌 x분의 1이 보이기 위해서 이 형태식을 어떻게 바꿔놔라? 3.45는 하고 바꿔놓으면 되겠다. 그럼 3.45는 100에 x분의 1 이렇게 지금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또한 0.00345는 그럼 100에 뭐라고 써져요? y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야?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보려면 이 지수끼리 서로 빼야 된대. 밑이 똑같으니까. 그럼 지수끼리 빼려면 뭐 하자? 나누자. 그러니까 100에 x분의 1 나누기 100에 y분의 1 그러면 3.45에서 0.00345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분수로 바꿔서 얘는 100분의 345고 얘 같은 경우는 10만 분의 345를 나눠달라고 했으니 나누기 뒤에 있는 거 역수치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 역수치해서 곱하면 결국은 여기는 1000 남아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랑 똑같아? 100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과 똑같아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이제 둘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어줄까요? 야, 얘를 100으로 만들어줄 거야? 1000에?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지. 그럼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그럼 그때 곱하기였으니 원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10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얘랑 같아요 라고 써준다면 x분의 1 빼기 y분의 1은 2분의 3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 형태로 만들어져서 문제를 푸는 걸 훨씬 더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뭔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잖아. 안 바뀌었어? 여기 바뀌었잖아, 이게. 뭐가 바뀌었어? 응? 니네가 글씨가 작아서 대답을 안 해갖고 글씨를 키워줬잖아. 그런 섬세함이 없어. 특히 여학생들.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서윤이 막 남자친구 만나갖고 머리 조금 잘라갖고 나 뭐 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면 되게 물어볼 거면서 야 이게 조금 커졌는데 그걸 못 알아보면 나도 서운하지. 빠라고 못 알아보셨어요. 뭐? 빠라고 그러니까 서운했잖아. 나도 지금 엄청 서운하다고. 이거 글씨 키워줬잖아. 내일 집에 가서 영상 딱 띄워준 거 보면 글씨가 진짜 커졌네 이런 감각을. 그렇지, 집에 가서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은요 없었죠? 그럼 81번 문제가 딱 질문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볼까요? 81번 문제.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B의 크기 비교를 알려줬고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얘랑 얘를 지나가는 직선의 Y절편과 그리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Y절편이 같다. 얘가 수학에서 니네한테 딱 주어진 단서야. 그럼 뭐 하라는 소리야? 뭐 구하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도 y절편 찾아서 표현을 하고 얘도 y절편 찾아서 표현해서 그 y절편이 같다라는 식을 그냥 쓰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얘 단서 갖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단서는 a, 로그 2의 a와 그리고 b, 로그 2의 b 얘네 둘을 이용해서 직선식을 먼저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그럼 직선식 표현은 뭐부터 표현해야 돼?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는 식 먼저 갖다 썼대요. 그럼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기울기까지 표현해줬고요. 그럼 기울기 표현했으면 지나가는 점좌표 대입하겠죠? 근데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 아니 2구나.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 기울기가 m이었을 때 지나가는 점좌표가 x1, y1이면 이렇게 갖다 쓰는 게 직선식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표현도 배웠다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얘에서의 최종적으로 직선식은 y는 이라고 써졌을 때 기울기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에 거기에 x 마이너스 둘 중에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대입할 건데 난 그냥 얘 대입할래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로그 2의 a요. 이렇게 갖다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럼 얘 갖고 지금 뭐 찾아라? y 절편 찾아라. 그래야지 그거 갖고 지금 놀 거니까. 그럼 y 절편 맞으면 어떻게 찾아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가 y 절편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거기에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겠어요. 아, 그럼 이게 1번의 y절편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 됐어요? 근데 두 번째도 그럼 나는 이 두 번째 얘네 줄 주어진 단서 갖고 y절편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 y절편을 표현하려다 보니 방금처럼 직선식을 써서 다 표현을 할 건데, 근데 그 직선식을 다 써서 표현하려다 보니 여기에서 주어진 단서가 얘랑 비교했을 때 밑이 2에서 4로만 변해졌고 얘랑도 지금 밑이 2에서 4로만 변해졌잖아.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에서 밑이 2에서 4로만 변해져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더하기, 아니 2가 아니라 4 그리고 로그 4의 a라고 이렇게 갖다 바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뭐 하겠다? 둘이 같다라는 단서를 갖고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럼 이제 얘랑 같다라는 걸로 우리는 뭐 하느냐? A랑 B랑의 관계를 좀 찾아주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랑 같다라고 되는데 니네가 되게 어색한 거야. 숫자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근데 그냥 숫자 계산을 하다 보면 얘랑을 한쪽으로 먼저 넘겨줘서 이게 지금 등호니까 얘네 둘을 좌변으로 남겨놓을래. 얘네 둘을. 그럼 좌변에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근데 이 상태에서 얘는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었고, 근데 이 마이너스가 좌변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지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 a에 b 마이너스 a분의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요. 이렇게 쓰여지겠구나. 그러면 얘는 우변으로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얘는 우변에 그대로 있었으니 플러스 로그 4의 a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표현하는 게 뭐야? 얘랑을 뭔가를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b-a분의 a, b-a분의 a가 똑같이 가치 갖고 있어. 그럼 얘네들을 같이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나는 이 파란색 부분을 앞에다가 먼저 갖다 썼을 때 b-a분의 a 이렇게 지금 갖다 쓸 거고, 거기에 곱하기, 즉 얘로 묶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a 맞죠?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로그 4의 b 마이너스 로그 4의 a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겠어요. 맞죠?
는 여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a와 더하기 로그 4의 a요. 일단 이렇게까지 쓴 겁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야. 왜? 뭐라고 써 있어? 수능 기출. 그럼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가 간단한 앞에 쪽 문제가 아니라 뒤에 쪽에서 연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됐던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연산을 하고 싶은데 로그끼리 더하거나 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였어? 밑을 같게 만들어줘야지 더하기 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주려다 보니까 밑을 2고 4야. 뭘로 똑같이 만들어줘? 2로. 그럼 얘를 2로 만들어니까 4는 2의 제곱인데 밑에 있던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갈 때 어떻게 나오라고 했어요? 분모로, 즉 역수로 곱해질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로그 2의 b라고 쓸 수 있고 여기도 2분의 1 로그 2의 a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도 2분의 1 로그 2의 a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볼까요? 얘랑 일단 먼저 똑같으니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얘랑 지금 똑같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로그 2의 b에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b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b가 남을 거고요. 로그 2의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a를 계산하니 이렇게까지 남을 거라고.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계산을 할까요? 마이너스 1 로그 2의 a에서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a를 계산한 됐으니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에 알려준 단서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아직 여기 상태에서 식을 못 꾸미겠어. 그럼 일단 여기서 잠깐 스톱. 마지막 단서를 봤더니 fx가 얘였는데 그때 f1이 40이래. 그럼 여기 단서는 뭐 하라는 거야? x에 1을 대입하라 라는 소리밖에 없잖아. 그럼 x에 1을 대입하니까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 몇이다? 40이다 이런 단서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저기에 있는 단서를 조금만 더 이용을 하라는데 식이 좀 징그러운데 여기서 좀만 더 건드려 볼게요. 계산한 거는 여기까지가 다 있고 이거를 지금 위로 계산을 옮겨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거 이만큼만 남겨놓고 여기 계산해서 이쪽 계산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양변에 b-a를 곱해줄래. 그러면 a에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b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a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b-a를 여기다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b-a의 로그 2의 a요 이렇게까지 써줬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뭐 해줄 거냐면 일단 양변에
2도 그냥 곱해. 그럼 분수 없애보려고. 그러면 얘는 지금 최종 마이너스 a의 로그 2의 b고요. 여기는 a의 로그 2의 a가 되었어요. 그럼 이때 2를 곱하니까 얘는 사라질 건데 마이너스 분배해서 따로 쓰면 마이너스 b 로그 2의 a고 플러스 a 로그 2의 a요.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a 로그 2의 a 로그 2의 a 똑같으니까 사라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이거야. 얘랑 같다라는 걸 쓰라는데 이때 이거를 이번에는 나를 위로 올려볼래? 이렇게까지. 얘를 올려볼래?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로그 2의 b의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아, 마이너스도 없애. 양변에 플러스. 그럼 얘는 지금 로그 2의 b의 a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얘도 올라가면 로그 2의 a의 b제곱이었을 수 있겠죠. 그럼 말 그대로 얘랑 같으려면 로그 2 똑같으니까 진수에 있는 얘네들이 똑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어낸 최종 결론은 b의 a제곱이랑 a의 b제곱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예끈 거예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기 끝나지 않을까? 이걸 이끌었는데 여기서 보재. 그럼 아까 b의 a제곱이랑 a의 b제곱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이때 결국은 a의 b제곱도 몇이고? 20이어야 되고 b의 a제곱도 몇이어야 된다? 20이다라는 단서를 이끌어냈구나. 이렇게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 F2의 값을 구하라는데 F2는 A의 2B제곱과 B의 2A제곱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A의 2B제곱이라는 건 A의 B에서 제곱을 해줘서 곱하는 형태로 지금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지금 B의 A에서 거기서 제곱을 해줘서 쓸 수 있겠구나. 근데 얘네가 각각 몇이라고? 20이라고. 그래서 20의 제곱인 400과 20의 제곱인 400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800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그냥 식계산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식일 정리를 하려는데 그냥 참을성이 끝까지 눌러서 그냥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 81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일단 처음엔 얘의 값이 그럼 이거의 값이라는 건 얘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이 소리부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계산을 하래. 그럼 로그끼리 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밑이 지금 하나는 4고 하나는 2잖아. 그럼 밑을 일단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지? 그럼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어줘? 2로. 네, 2로 만들어 주실 건데 이때의 상황은 내가 뭐를 할 거냐면 얘가 2분의 1이 앞에 쪽에 곱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2분의 1을 항상 위로 보내는 것보다 아래로 보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럼 얘를 아래로 보내면 어떻게 돼야 돼? 2의 제곱인 4라고 그냥 먼저 맞춰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거는 지금 밑이 4인 걸로 로그가 똑같으니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엔 로그가 밑이 4인 걸로 바꿔줬대요. 그러면 얘 계산은 결국 로그 4에 그러면 이제 2n제곱이랑 루트 n이랑 뭐 해라? 나눠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2n제곱을 내가 지금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니네가 중학교 때 좀만 계산을 했던 걸 생각하면 이 루트 n은 n이랑 약분해서 루트 n만 남는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건 2n 루트 n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계산이 된다고요. 그럼 이게 계산한 값이라는 말을 갖고서 해석을 하지. 근데 이 값이 이제 뭐라고 돼 있냐? 40 이하의 일단 자연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된대. 몇 이하에? 40 이하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자연수가 몇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수를 나는 임의적으로 문자 하나만 놓을래. K라고. 그럼 이거의 값이 지금 뭐가 되었다고? K가 되었다고. 근데 거기서 전제 조건이 K가 어떻다? 4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됩니다 라는 조건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가 되도록 하는 다시 마지막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제 n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n이라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로그가 자연수가 되게 해주세요. 지수가 정수가 되게 해주세요. 문제는 다 지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니네가 방정식은 안 풀어봤지만 이제 이런 상황인데 로그 4의 몇이 k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연습은 이제 거꾸로거든. 로그 4의 몇이 1이었어요. 4였어요. 맞죠? 로그 4의 몇이 2였어요? 네, 16이었어요. 로그 4의 몇이, 이게 이제 방정식 푸는 거 연습이거든요. 3일까요? 네, 64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네를 말하는 숫자가 뭔데? 4의 1, 4의 2, 4의 3. 그래야지 4, 4 똑같고 3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로그 4의 몇이 k가 될까요? 4의 k제곱이면 k가 되지 않을까요? 4의 몇 제곱? k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2n 루트 n이 4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포커스를 n으로 맞춘댔잖아. 그래서 이거를 n은 하고 쓰고 싶은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나씩 바꾸면 얘는 2 곱하기 n 루트 n을 우리는 로그를 지수화로 만들 거랬잖아. 그럼 n 루트 n은 n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n은 1제곱이고 루트 n은 2분의 1제곱이니까 1제곱과 2분의 1을 더해주는 얘. 그럼 얘가 4에 라고 되는데 벌써 밑이 몇인 거 있어. 그럼 얘를 2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2k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n만 남는 데 쓰니 n의 2분의 3제곱이요 이렇게 썼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이 2가 없어진다는 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2에 2k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누기 2는 지수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 n은 하고 쓰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똑같잖아. 얘가 n 1제곱이 남으려면 이때는 거듭 제곱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잖아. 그럼 몇 제곱을? 3분의 2제곱을 각각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2에 3분의 둘이 뭐 해줘? 곱해주면 되니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n의 전제 조건을 맞췄는데 n이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그래서 지수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때 거듭 제곱이 뭐여야 된다고 했어요? 0이거나 또는 자연수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얘가 지수가 0이거나 또는 지수가 자연수여야지 2의 거듭제곱으로서 얘가 무조건 자연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뭐야? 얘가 0이 되는 방법부터 첫 번째 생각을 하자. 그럼 k가 몇이어야 돼? 네, 2분의 1이어야 돼. 근데 k 또한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건 탈락을 시키면 되겠구나. 맞죠? 그럼 다시 이제 거꾸로야. 3분의 2 곱하기 2k 마이너스 1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어차피 얘랑 앞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나는 주체를 얘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이 2k-1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지금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걸 3의 배수를 만족하면서 그 k 값은 자연수인 걸 찾으라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3이었었을 때 그때 k는 몇이어야 되는 거야? 2k-1이 3이 되려면 k는
2. 그럼 얘는 자연수 되니까 이건 되겠죠? 2k-1이 6이 되려면 k는 2분의 7. 그럼 자연수 아니니까 탈락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3의 배수 9가 되려면 5. 그럼 이건 자연수니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찾아주는데 그럼 얘가 12가 되는 방법은 2분의 13이니까 또 탈락이요. 그럼 이제 되는 것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 3의 배수들 중에서 홀수인 것들만 이제부터 찾으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홀수인 것들만 쓰겠지. 15가 되려면 K는 8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수들의 특징이 어때? 30 커지잖아요. 그럼 얘가 30 커져서 몇 이하? 40 이하. 그럼 이제 30 커져서 40 이하가 되는 것까지 써보겠다는 거겠죠. 그럼 이때 11도 있고. 그 다음 14, 17, 20, 23, 26, 29, 32, 35, 38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몇 개 했는지 세세요 라고 질문을 해준 거라. 그럼 이걸 세면 총 13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이 13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단 로그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값을 먼저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하는데 그게 자연수가 되라 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자연수를 일단 K라고 두고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때 주체가 K를 구하라가 아니라 N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N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그 N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셔야 돼. 첫 번째 조건보다 두 번째 조건 얘를 갖고서 그냥 문제를 볼 거예요. 얘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로그의 4의 A 더하기 로그 4의 B 더하기 로그 4의 C잖아요. 그럼 로그끼리 합하면 뭐 해야 돼요? 곱해줘야 된대요. 그럼 이때 이 식은 로그 4의 뭐라고 쓰자요? A, B, C라고 쓰자. 그럼 그게 지금 몇이다? 31입니다.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첫 번째 찾아준 거예요. 근데 이 관계식을 보다 보니까 아까랑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그럼 A, B, C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아까랑 같은 내용이겠지. 로그 4의 뭐가 31이니? 이렇게 4의 31제곱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서를 하나 찾으세요. 여기까지 하나. 됐어요? 두 번째 내용 여기입니다. 이게 지수 쪽에서 냈던 건데 얘네 셋이 다 똑같다며. 근데 이 셋이 똑같은데 몇 식으로 똑같은지 알아 몰라? 그럼 뭐 하자고 했어? 능 K 하나만 써보자고. 능 K 하나. 그럼 A제곱이 K잖아. 근데 나는 A라는 애 대신에 그냥 집어넣고 싶은 것 뿐이거든. A제곱이 K야. 그럼 이때 A는 뭐라고 쓰죠? K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B 세제곱이 K야. 그럼 B는? 그럼 C 5제곱이 K야. 그럼 K는? C는? 능 K 이거 한 번 행동만 하셨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단서를 갖고서 혼용을 하니 A 대신 지금 J를 집어넣어 K의 2분의 1제곱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K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K의 5분의 1제곱.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4에 이렇게 지금 갖다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다시 K, K, K 똑같은데 곱하자라는 거잖아. 밑이 똑같은데 곱하래. 그럼 지수끼리 뭐하라? 더하라. 그러니까 이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만 빨리 계산을 하자. 통분은 30으로 통분을 해주겠죠? 그럼 30으로 통분하니까 15, 16. 그럼 얘는 30분의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여기는 지금 K에 30분의 31제곱이 4의 31제곱과 똑같아요. 그럼 이때 K는 4의 몇 제곱? 30제곱 말할 수 있겠죠. 왜? 아까 계속 하는 게 뭐야? 얘가 1제곱 바꾸려면 이제는 거듭제곱을 하자라고 했었잖아. 그럼 31분의 30제곱을 해주면 K가 이제 이렇게 표현됐어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뭐야? K 대신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집어넣기 전에 그냥 결론을 먼저 보니 로그 8의 A
근데 이번엔 곱하기 로그 8의 B. 거기에 곱하기 로그 8의 C예요. 그럼 로그끼리 곱하려면 뭐 하자고 있어요? 로그끼리 곱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네, 밑을 똑같은 걸로 바꿔줘라 라고만 썼다고. 밑을 똑같은 걸로. 아니면 그냥 니네는 바꿔주기 좀 귀찮으니까 결론식은 이따가 건드리고 K가 3에 30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A가 4에 1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B는 4에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C는 4에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로그 8의 A는 얘 대신 4에 15제곱을 집어넣으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보는데 밑 2의 거듭제곱이죠? 4,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얘를 다 2로 먼저 만들어도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로그 2의 몇 제곱에? 세제곱에. 여기는 2의 몇 제곱? 30제곱 이렇게 쓰여졌으니. 그럼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그럼 얘는 몇이다? 10이다. 아, 그러면 얘가 10이라고 그냥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나머지 다 똑같겠지. 로그 8의 B. 그럼 얘는 지금 4의 10제곱. 그럼 여기는 지금 이번엔 로그 2의 세제곱에 2의 20제곱. 그럼 얘는? 그럼 여기엔 3분의 20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로그 8의 C. 그럼 C가 지금 4의 6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로그 2의 세제곱, 2의 12제곱. 그럼 여기는 4. 그럼 여기는 4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세요. 그럼 이때 얘네끼리 곱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네가 셋이 다 똑같대. 그럼 그 값이 모르니까 는 K라고 갖다 쓰세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로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로그를 어떤 로그를 만들 거냐면 밑을 10으로 갖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거듭제곱근도 중3 때는 루트 2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머지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2 이런 식으로 갖다 썼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루트 2면 몇 제곱근이 숨겨져 있다? 2제곱근이 숨겨져 있다. 근데 나는 이 2제곱근을 많이 쓰니까 생략하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잖아. 그럼 로그에서도 많이 쓰는 건 좀 생략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밑이 10인 로그를 이제부터 갖다 쓰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거는 존나 많이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야. 그리고 니네는 미적분까지는 공부는 안 할 거니 얘가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니까 너 잠깐 생략해서 쓸게. 그래서 이제부터 쟤를 로그 n이요 이렇게 갖다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밑이 아무것도 없는 거를 우린 몇이 숨어져 있다? 10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제 밑변환 공식을 썼을 때 밑을 똑같이 만드는 걸 일반적으로 10자리로 만들어주면 좀 편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상용 로그 표라는 건데 우리가 루트에서 제곱근표를 찾은 것처럼 로그도 표를 찾아서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이 10인 로그에서 찾았다는 소리예요. 밑이 10인 상용 로그에서. 그럼 그 상용 로그의 표는요. 1.00이라는 숫자부터 9.99까지만 나타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머릿속에 생각할 건 세 자릿수만 표현해요. 세 자릿수. 근데 그 숫자가 1.00부터 어디까지? 9.99까지. 책 제일 뒤쪽에 피면요. 답안지, 제일 빠른 답안지 앞에 쪽에 로그표가 있어요. 근데 그 로그표를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당연히 세로줄 여기부터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줄 이쪽에 있는 숫자를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로그 5.73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딱 숫자가 3개만 되어 있는 세 자릿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그때 그 상태에서 이 숫자는 1.00과 9.99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숫자를 찾을 건데 뭐부터 찾느냐? 왼쪽에 있는 세로줄에서 5.7을 먼저 찾으래.
그래서 5.7까지 찾았더니 거기에 나머지 이 위쪽에 있는 가로줄이 의미하는 건 소수점 제일 마지막 자리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5.73과 만나는 이 숫자를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점은 0이라는 게 갈려져 있구나. 그래서 0.758이에요. 이렇게 값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이게 우리는 상용 로그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 근데 로그는 무리수랬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 끊임없이 가는 무한소수인데 거기서 생략을 해준 거야. 반올림을 해서 대충 이 정도까지 표현만 해라 라고 해주는 게 상용 로그표. 알겠어요? 이제 로그표는 다시 넘어오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상용 로그 파트에서는 이 내용을 되게 중요시하게 따져요. 상용 로그에서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여기 파트를 되게 중요시하게 따져요. 일반 상용 로그 쪽에서. 근데 우리가 전 시간 숙제에서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해봤잖아요. 근데 개처럼 하다 보니 이제부터 나는 로그 n이라는 어떤 숫자는 항상 정수와 소수의 합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면 전 시간 숙제한 것처럼 항상 정수 부분을 먼저 찾을 거며 거기에 플러스 소수 부분을 쓸 건데 나는 이제 소수를 알파라는 문자로 좀 많이 갖다 쓸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이 알파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는 소수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항상 소수라고 부를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걸 우리는 소수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어? 여기서 숫자 갖고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내가 숫자를 0.1.2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숫자는 정수가 몇이고 소수가 몇일까요? 그럼 정수는 1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수는 1이고요. 거기에 더하기 소수는요? 네, 0.25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게 지금 정수와 소수를 말한 겁니다. 숫자가 0.5래요. 그럼 이때 정수는 몇일까요? 네, 0이 돼요. 소수는요? 0.5요.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주의하는 게 이거야. 마이너스 1.3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대요. 그럼 이 숫자는 정수가 몇이고 소수가 몇일까요? 정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소수는요? 0.3이요? 마이너스 0.3이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의하는 소수라는 파트에선 얘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수를 뭐라고 잡아놨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소수는 양수만 잡아준다고. 그럼 마이너스 0.3을 소수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으니 얘를 양수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면 양수가 될 거래. 근데 내가 1을 여기다 억지로 더해줬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에서는 1을 억지로 빼래. 그래서 마이너스 1.3의 정수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말을 할 거라는 소리야. 거기에 더하기 그럼 소수는? 네, 0.7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음수 파트에선 정수와 소수를 표현할 때 이 파트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음수 파트에서 정수와 소수를 표현할 때 저 파트를 신경 쓰자. 그래서 우리는 정수와 소수라는 걸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수와 소수가 왜 중요하게 따지면서 문제를 푸느냐라고 했더니 이 진수 n과 정수 n 얘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를 하자는 거야. 저 진수 n. 진수는 로그 안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잖아. 이 숫자랑 정수 부분인 이 n과의 관계를 잡으래. 근데 얘는 항상 뭐 하는 거냐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수 n 이거의 자릿수
와 정수 n과의 관계가 잡혀진다라는 거야. 이 n이 몇 자릿수인지에 따라서 이 정수값이 결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해주냐? 이 n이 첫 번째 약속, 이 n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숫자 갖고 얘기를 할게. 5자릿수야. 얘가 5자릿수야. 그럼 그거는 소수점 앞에 있는 수를 5자릿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5자릿수면 그때 정수 n의 값은 이 자릿수에서 하나를 빼준 값과 동일하다. 즉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래요. 두 번째, 똑같은 연습을 하면 n이 9자릿수야. 그럼 이때 정수 n은 뭐 하겠다? 얘에서 하나를 빼준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래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니네한테 자릿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n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어. 이게 지금 원래 쓰여져 있는 말이거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0.00 하고서 이 셋째 자릿수에 0이 아닌 뭐 1, 2, 3 이런 게 나왔다라는 숫자야. 알겠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 이 n은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즉 여기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숫자들을 보면서 잡을 건데 일단 이런 사계에 약속이 있다는 걸 먼저 잡으실 겁니다. 기본 문제부터 빨리빨리 건드려 볼게요. 숫자 감각부터 잡으셔야 돼서 로그 만을 값을 구하래. 근데 로그 만의 값을 구하라는 건 우리가 로그, 상용 로그도 어차피 기본 로그 성질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밑이 몇이 숨겨져 있다고? 10. 그럼 얘는 지금 10에 그리고 만이니까 10에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적으로 얘는 몇이 된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쓰란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는요. 로그 10에 그럼 이것도 10에 거듭제곱하니까 4제곱근 10에 세제곱이면 10에 4분의 3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몇이 된다? 10 사라지니까 4분의 3이요. 이렇게 갖다 써라. 알겠어요? 로그표 찾는 거는 어차피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찾아보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야. 이거는 니네가 중3 때 썼던 연습으로 따라가면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숫자가 있었어. 루트 3.17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뭐 한 1.815예요. 이렇게 알려줬었을 때 그때 루트 317을 몇인지 구하세요라는 얘 갖고 얘를 꾸몄던 걸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표에서 해봤단 말이야. 얘랑 동일한 형태를 로그에서 똑같이 쓰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바꾸는 연습을 여기 상태에서 따라가시면 돼요. 나는 지금 로그 3.6이라는 값을 알려줬어요. 근데 로그 362를 찾으래. 그러면 362는 로그표에 없단 말이야. 로그표는 1부터 9.99까지만 있댔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1부터 9.99 사이에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즉 소수점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런데 내가 아는 이 값이 3.6이잖아. 그러면 이 362가 3.62에 곱하기 이렇게 따로 끊어줄 수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3.62에 곱하기 10에 몇 제곱을 하면 362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곱하기잖아. 진수끼리 곱하기였으면 로그끼리로 뭐로 바꿔줘라? 더하기로 찢어줘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졌겠지. 맞아? 그러면 결국 좀 로그 10의 제곱이 몇인데?
로그 10의 제곱은 몇이야? 2. 그럼 여기는 2 쓰여졌는데 로그 3.6은 여기서 알려줬잖아. 몇이라고? 그러니까 2 더하기 0.5587 쓰래. 그러니까 2.5587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답을 쓰세요. 이게 로그를 계산하는 거라고. 숫자를 갖고 움직였다. 맞아? 근데 여기서 다시 봐. 이제 저기 써졌던 저 자릿수 역할만 생각을 해볼 거야. 진수가 지금 362야.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 그러니까 정수가 몇 자리야 돼? 몇이야 돼? 2. 다시 여기 봐. 여기. n이 5자릿수면 정수는 하나를 빼서 4. n이 9자릿수면 정수는 하나 빼서 8. 맞죠? 레이저 따라왔죠?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세 자릿수니까 정수는 2가 된다. 그래서 정수가 2가 된다. 이렇게 지금 외우시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꾸미는 거는 이따가 이제 필수 예제에서 나머지는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 꾸미는 걸 갖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로그 파트는 조금 귀찮은 게 뭐냐? 표 찾았잖아? 소수점 계산 직접 하셔야 돼. 선생님, 저는요, 아직 소수점 더하기를 못해요.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니요. 소수점 곱하기를 못해요. 있어요? 없죠? 그럼 이제 서슴없이 갈게요. 로그 11을 꺼내래요. 그럼 우리가 문제 풀었었던 게 뭐야? 일단 로그 2랑 로그 3을 아니까 로그 11을 로그 2와 로그 3으로 먼저 꾸며주자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12는 이제 2와 3으로 꾸미려면 어떻게 써? 소인수분해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 바꿔줬고. 근데 이 상태에서 로그에서 진수끼리 곱하기니까 뭐로 바꿔줘? 더하기로 바꿔줘. 그럼 얘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로그 2. 거기에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야. 이제 로그 2 값 0.3010이잖아. 근데 거기에 곱하기 2를 안 해. 그럼 0.60 2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로그 3은 0.4771이잖아. 그럼 0.4771 쓰래. 그래서 얘랑 더하래. 그럼 이때 뭐야? 소수점 맞춰서 0.6020 이렇게 써서 더하시면 되는 거니 1 그리고 9 그리고 7 그리고 0 그러면 1.0791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알겠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2분의 5예요. 그럼 우리 일단 분해돼 있으니까 로그 5에서 로그 2를 뭐 하자? 빼자. 맞죠? 근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했던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로그 5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근데 밑이 10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앞에 쪽에서 연습해서 외우라고 했던 거란 말이야. 로그 5를 로그 2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잖아. 어떻게 표현했어? 2분의 10. 맞죠? 그럼 2분의 10인데 이제 외워줄까? 상록에서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고 로그 10이 몇이니까? 1이니까 결국 1 마이너스 로그 2구나.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로그 5는 뭐다? 1 마이너스 로그 2랑 똑같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로그 2에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 2니까 1 마이너스 2 로그 2를 구하세요 라는 걸로 먼저 식을 간단하게 만든 후 2를 곱해주고 거기서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세 번째 여기 문제도 똑같아요. 로그 루트 5야. 그럼 일단 루트부터 거듭제곱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루트 5는 5에 2분의 1제곱. 그럼 이 상태에서 이 2분의 1제곱 뭐 해줘? 앞으로 꺼내주면 되겠지. 근데 아까 로그 5 어떻게 표현하자?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2를 먼저 하고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됐어요. 2분의 1을 곱한다는 건 나누기 2 한다는 소리예요? 와, 똑똑했어. 네, 그 다음은요. 방금처럼 이제 꾸며주는 연습합니다. 그래서 숫자 배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7이라는 2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27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여기도 27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그거는 얘 갖고 무조건 꾸밀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빈칸 채우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연습을 하다 보니 로그 2712라는 게 2.7을 갖고 먼저 표현을 하자. 이렇게. 그럼 2.71에 몇을 곱해야지? 지금 2710이 돼. 1000. 소수점이 3칸 움직였잖아. 그럼 1000이니까 10에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다시 여기서 바로 갖다 쓸까요? 로그 10의 세제곱은 몇이야? 로그 10의 세제곱은 3. 그럼 3 플러스. 근데 로그 2.71이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4339. 오케이. 그럼 다시 연습. 얘 지금 몇 자릿수 진수? 네 자릿수. 그럼 정수는 몇이 돼야 된다? 3이 된다. 그렇지.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이번 시험 때문에. 알겠어?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도 한번 볼까? 이번에는 얘가 소수점으로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수가 나왔어? 세 번째. 야, 2가 돼 있어서 2가 아니라 세 번째잖아요. 맞지? 그럼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이란 말이야. 미리 확인을 안 해도 얘가 소수점 지금 세 번째 자리에서 영위하는 수가 나왔어. 그럼 정수가 몇이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거 신경 쓰고서 한번 풀어볼게. 다시 얘는요. 로그 2.71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2.71이라는 숫자의 소수점이 앞으로 세 칸 갔잖아. 그럼 몇을 곱해줘야 돼? 앞으로 세 칸을 갔대 소수점이. 그럼 뭘 곱해줘? 마이너스 1000분의 10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1000분의 1을 지수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이때 얘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거기에 더하기 0.4330 그럼 이제 봐봐. 아까 얘기했던 정수부분 소수분 얘기하면 얘 지금 소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아까 소수분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댔잖아. 그러니까 이걸 소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정수가 지금 몇이 된다? 마이너스 3. 근데 실제로 얘를 계산해서 쓴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쓰였을 때 정수분과 소수분을 찾으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문제 푸는 걸 항상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줘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필수예제 14번 갖고 이제 바로 연습을 할 거예요. 솔직히 눈으로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눈으로. 나중엔 눈으로 푸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하나씩 먼저 보여줄게. 먼저 얘를 갖고서 얘가 곱편하래잖아. 그럼 이번에는 얘를 항상 정수 그리고 소수로 끊을 거야. 그럼 4.7536이라는 건 정수가 몇이고 4 더하기 얘는 0.7536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나는 지금 로그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여기 있던 거니 로그 몇이고 0.7536 로그 5.67 야 글씨 크게 해줬잖아. 더하기 그럼 4는 로그 몇이야? 로그 몇이 4야? 10에 4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잖아. 뭐요? 왜 갑자기 새로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 다시 로그 4가 뭐라고요? 네, 로그 10에 4제곱이요. 그럼 이번엔 로그랑 더하래잖아. 그럼 진수끼리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러니까 얘는 로그. 그럼 5.67에 10에 4제곱을 곱하면 소수점 몇 칸 뒤로 가? 4칸 뒤로 가면 돼. 그럼 4칸 뒤로 가는 거니까 5, 6, 7에 0이 2개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럼 x가 몇이다? 56,700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자는 게 지금 첫 번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 문제 보세요. 얘 음수잖아요. 그럼 이때 얘가 지금 정수와 소수로 찢어져 있을까?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2점 몇몇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2464라고 쓰여져 있는 거라고. 그럼 이때 소수 부분은 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음수니까. 그럼 아까 얘를 소수 부분으로 바꾸려면 그렇지 1을 더해주라고 했어. 그럼 얘한테 1을 더해주니까 얘한테 1을 뭐하러? 빼라고. 그러니까 이건 정수분과 소수분을 짜주면 어떻게 돼? 3. 거기에 더하기 그럼 여기다 1을 더하는데 그 숫자가 항상 얘일 거예요. 아 얼마나 친절해. 0.7536이요. 이렇게 지금 써줬다고. 그럼 이제 또 똑같이 푸는 겁니다. 0.7536이잖아요. 그럼 얘는 로그 몇이고? 네, 5.67이요. 이렇게 갖다 쓰래요. 그럼 거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로그 몇이라고 써져?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을 곱하면 소수점이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맞죠? 앞으로 몇 칸 가야 돼요? 3칸. 그럼 여기서 1칸, 2칸, 3칸 가니까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0.00567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x입니다. 이렇게 쓰자라는 게 지금 여기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두 번째 내용 씁니다. 그래야지 지금 저걸 이제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가. 봐. 나는 지금 방금 자릿수 갖고 정수를 잡아줬잖아. 그럼 거꾸로 정수 갖고 자릿수를 만들려고 할 때는 정수 갖고 자릿수를 만들 땐 정수가 양수였으면 하나가 빠진 게 되었으니까 자릿수는 채워주면 되겠구나. 하나씩. 맞죠? 근데 정수가 음수였으면 그때는 소수점 몇 번째에서 라는 게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줬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진수. 이제 n과 소수점 알파의 관계는 진수에 쓰여져 있는 이 n과 소수 알파와의 관계는 뭐냐면요. 이 n의 수 배열, 즉 진수 n의 수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아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 거꾸로 말하면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러면 진수 n의 수 배열이 어떻다? 같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수 배열이라는 건 2.71이었으면 271이라는 숫자 배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거꾸로 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말이에요. 얘가 지금 정수 플러스 소수로 표현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소수가 몇이야? 0.7536이지. 그럼 얘도 0.7536이지. 그럼 얘랑 숫자 배열이 똑같으니까 567이라는 순서는 똑같이 쓰라는 소리야. 알겠어? 뭔 똑같이 쓰라고? 567이라는 숫자는 똑같이 쓰라고. 이 진수 여기에 지금 채우려고 할 때. 그럼 567이라는 걸 채울 건데 정수가 몇이야? 4. 그럼 몇 자릿수 해야 돼? 자릿수는 양수였을 때 하나를 거꾸로 해야 되니까 채워줘야 된다고, 하나를. 그럼 몇 자릿수 해야 돼? 5자릿수 해야 돼. 그러니까 5, 6, 7 쓰고 5자리 만들려면 그럼 00 2개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6,700이라고. 됐어요?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파트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제 나는 지금 정수 플러스 소수 바꿔놨구나. 그럼 소수 부분 0.7536 똑같죠? 그럼 숫자 배열이 뭐 해야 된다고? 5, 6, 7이어야 된다고. 근데 이번엔 정수가 음수네? 그럼 이때 얘는 소수점 그냥 자릿수를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럼 정수가 음수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점 몇 번째짜리? 세 번째짜리. 그럼 00 이렇게 와서 소수점 세 번째짜리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0.00567이요. 이렇게 답을 쓸 거란 소리야.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모르겠으면 또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입니다. 다시. 필수예제 15번은요. 여기부터 건드려 볼게요. 그냥 이 부분 다 무시하고요. 이렇게 써있어요. 2차 방정식의 얘의 두근이 주어졌을 때 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고 나랑 일찍부터 공부했던 사람들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계속 봤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근데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가 뭘 써야 돼?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자는 게 너무 당연한 소리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앞부분을 볼 거야. 이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로그 A를 이제 니네도 서슴없이 나는 정수를 그냥 n이라는 문자로 놓을 거고 소수를 알파라는 문자로 둬서 일단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의 두근이 지금 뭐랑 뭐다? n과 알파다.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근으로 놓자고 했으니까. 그럼 얘의 근은 n과 알파예요. 이렇게 갖다 썼대요. 근데 아까 니네가 뭐 한다고 했어? 이제부터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 쓴 다음에.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이제 쓸 거 써볼까? 그럼 두근의 합 n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둘이 곱한 거가
이렇게 갖다 쓰겠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 단서를 갖고 n값과 알파 값을 찾아줘야 된다가 핵심이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 한글말에 따라가면 돼. n이 뭐다? 정수다. 알파는 뭐다? 소수다. 그럼 결국은 얘도 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찢어달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럼 얘는 지금 정수가 몇이고 소수가 몇일까? 그럼 다시 또 얘기해볼까? 대충 소수점으로 바꿔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몇이야? 근사값으로 2점 얼마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얘 정수 부분 몇이라고? 마이너스 3이 돼야지. 맞지? 그럼 플러스 해서 얘가 나왔대잖아. 그럼 얘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에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왔대잖아. 그럼 얘가 몇인 거야? 뭐 암산을 그렇게 못해. 3분의 2가 돼야지. 욕 나올 뻔. 이거를 막 감탄하세요. 그렇지. 네. n 플러스 알파가 결국은 얘로 해서 이 숫자를 정수와 소수로 니네가 스스로 꾸며달라고. 그럼 다시 봐자. n 플러스 알파가 얘랬으니까 그럼 결국 n이 몇이라는 소리야? 얘가 정수인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n이요. 그럼 얘가 소수분이 되는 거겠지. 쌤, 얘 소수점 아닌데요? 그럼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3분의 1은 그냥 무한소수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됐다? 알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n과 알파를 뭐 해라? 곱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었어요. 그럼 그게 3분의 k입니다. 그럼 k는 네, 이렇게 답을 구할 거라고. 다시 고1 거에서 했었던 2차 방정식에서 일단 두근관계가 주어졌죠? 근데 k가 있어서 근을 못 구하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자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수에서 배웠던 내용에서의 생각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서 로그에서 정수분과 소수분을 따로따로 표현하라며. 그럼 그걸 문자로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써서 일단 표현을 하라는 소리겠구나.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이렇게 뛰어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나한테 막 화가 나게, 쌤 또 모르겠어요. 이러면 난 너무 화가 나겠지. 핸드폰 타자 빠른 사람 누구야? 그래, 그럼 서윤이 핸드폰 일단 꺼내놔. 그리고 계산기 꺼내놔. 아이씨, 계산기 꺼내놓으라고. 니네는 숙제할 때 계산기 두드리는 거 내가 이번 파트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못 두드린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 왜냐면 니네가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대신 공책에다 내풀라고 했잖아요, 숙제를. 식은 똑바로 지금처럼 쓰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이 얘기가 뭐냐. 로그 2가 0.3010이라는 숫자를 알려줬고 로그 3이 0.477이라는 거 알려줬어.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몇 자리 정수인지를 찾으래. 근데 봐라. 3의 20제곱을 하래. 지금부터 빨리 눌러야지. 3을 쉴 수 없이 20번을 눌러야 돼? 3 곱하기 아니야. 서연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네. 그럼 3의 20제곱은 내가 지금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 얘가 몇 자리 정수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의 힘을 빌리겠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진수로 생각을 하면 얘를 뭐로 생각하면? 진수로 생각하면 그럼 그 진수의 자릿수를 물어봤다는 건 나는 그 로그 값의 정수가 몇인지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 이건 로그 값의 정수에 따라서 진수가 몇 자릿수인지 거꾸로 아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를 로그를 씌워서 얘가 정수가 몇인지 찾고 싶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 진수가 몇 자릿수인지 찾고 싶어서.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이 20제곱, 겉제곱 뭐 하면 돼? 앞으로 꺼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20 곱하기 로그 3이잖아요. 눌렀어? 아니, 여기를 눌러야지. 0.477을. 왜 그래? 0.477 곱하기 20을 하라고. 빨리 해. 몇이야? 9.532. 이렇게 나왔다. 네.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얘 중요하지 않잖아. 왜? 내가 이거 진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로그 값의 어디 부분만 일단 필요하다고. 정수 부분 필요하다. 그럼 얘 정수가 지금 9잖아. 그럼 정수가 9니까 얘 몇 자릿수야? 10자릿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얘 10자릿수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저거의 거듭 제곱이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저거를 로그라는 힘을 빌려서 풀겠구나. 그럼 두 번째도 6의 50제곱 몇 자릿수인지 구하고 싶대. 그럼 얘 진수 역할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로그 6에 50인데 50은 앞으로 꺼내주니까 50인데 그럼 그때 로그 6은 뭐로 표현해?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이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야.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7은 3은 0.4771이야. 빨리 곱했어. 더했어? 네. 미안해요, 내가. 0.778. 네, 0.778이. 거기에 빨리 50만 곱해주세요. 38.905. 네, 38.90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나는 얘의 값에서 정수분만 필요했죠? 정수가 38이에요. 그럼 이때 얘는 몇 자릿수가 된다? 한 자릿수가 커진 39자릿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구나. 이게 지금 자릿수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아직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수예제 17번 문제에서도 5분의 1의 100제곱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지 물어봤다. 즉 얘도 자릿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는지 궁금했으니까. 알겠어? 그럼 이번에도 얘를 진수 역할로 생각을 해서 로그 씌웠을 때 그 로그 값이 몇인지 먼저 찾자라는 거겠구나.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로그 5분의 1의 100제곱이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100에 곱하기 로그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5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로그 마이너스 그냥 이쪽으로 꺼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꺼내줬대. 근데 이 상태에서 로그 5 어떻게 표현하자고? 1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하자고.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지금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때 1 마이너스 로그 2는요, 0.609가 될 거고요. 0.699에다 곱하기로 100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미안해요. 이건 100이어서 숫자 계산이 좀 편해서. 그럼 마이너스 69.9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음수잖아요. 그럼 이때 정수랑 소수 부분 끊어줘야 되잖아요. 음수였을 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명히 끊으랬어. 그럼 얘 정수가 몇이어야 돼? 얘의 정수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플러스 소수가 몇이다? 0.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도 자릿수 물어봤잖아. 그럼 로그 값에 누구만 신경 써라? 정수. 로그 값에 정수 부분만 신경을 써라. 됐어요? 그럼 정수가 지금 마이너스 70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처음으로 0이 하는 수가 난다? 70번째. 소수점에서는 똑같은 숫자의 절대값으로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니네가 멍청해서 나는 문자로 써주지 않은 거야. 책에는 문자로 쓰여있다고. 여기가 n자릿수였을 때는 여기는 n-1이에요. 이렇게 써있다고. 그럼 니네 또 그렇게 보면 뭔 소리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로 써줬다고. 최대한 니네를 위해서. 됐죠? 그리고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은 두 개를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봤었던 내용에서 보면 3의 14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이번에는 방금 아까 풀었던 자릿수 문제가 풀어보는 건 맞잖아요. 그럼 아까 자릿수, 이제 니네 공부할 때 나중에 RPM, 우리가 지금 현재 RPM을 버렸으니까 RPM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자릿수 문제는 로그 값의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 로그 값의 어디 부분? 이게 로그 값이니까 로그 값의 어디 부분? 정수 부분 갖고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3의 14제곱이 뭘 찾으래? 최고 자리 숫자를 찾으래. 그럼 이거는 숫자 배열을 물어보는 거야. 수 배열. 알겠어? 수 배열에서 5, 6, 7로 끝나면 최고 자리 숫자는 5가 될 거 아니야. 0.00567이어도 최고 자리 숫자는 5가 될 거고. 그러니까 수 배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수배열은 로그 값을 뭐 갖고 풀어라? 수배열은 소수분 갖고 풀어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소수분을 직접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소수부분은 이번에 신경 써야 된다. 근데 일단 둘 다 똑같이 3의 14제곱, 3의 14제곱 똑같으니까 난 지금부터 3의 14제곱을 계산할 것 뿐입니다. 그럼 얘를 진수로 생각해서 3의 14제곱, 그럼 로그 3의 14제곱을 계산하겠죠? 그럼 14 곱하기 로그 3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뭐하니? 미안해. 9.6794 9점, 6.6794 네, 6794 이렇게까지 구했어요. 이제 핸드폰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어. 이렇게까지 써졌어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보세요. 얘는 지금 정수가 몇이에요? 6이에요. 그럼 벌써 1번 문제 답변 끝났죠? 정수가 6이니까 몇 자리 써야 돼요? 아니, 더 해줘야 되잖아! 그래, 처음이니까 미안.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조금 짜증 낸 것 뿐이에요. 알겠죠? 네. 화와 짜증은 다르죠? 짜증이 더 나쁜 거라는 건 알죠? 사람이 감정으로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 7자리 정수가 되었습니다. 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엔 최고자리 숫자는 소수분 갖고 문제 풀렸잖아요. 이제 이 거 공부하는 거 집에 가서 영상 잘 보세요. 답풀엉이 잘 보래요. 보래요. 알겠죠? 영상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수분 갖고 푸는데 소수분이 지금 몇이야? 0.6794가 소수분이잖아요. 그럼 그 소수 부분의 숫자를 갖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로그 2가 0.3010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찾고 싶은 게 뭐냐면 0.6794는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가 농점이거든. 한 자릿수. 근데 얘는 로그 2가 0.3010이니까 로그 2보다는 크겠지? 맞지? 근데 로그 3은 또 몇이라고 했어? 0.477이래요. 그럼 얘보다도 어때요? 커요. 그럼 일단 2와 3 사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또 키워보는 거야. 그럼 이번엔 로그 한 자릿수를 했으니까 4의 값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로그 4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2의 제곱이니까 2로그 2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얘를 2로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2로그 2면 얘한테 2를 곱해준 0.6020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얘보다도 어때요? 커요. 그럼 아직 좀 더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그 다음에 로그 4는 뭐로 확인해야 돼요? 예, 로그 5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로그 5는 어떻게 표현하자고 했어요? 그렇지. 1-로그 2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1-로그 2니까 1에서 얘를 빼주면 0.699가 돼요. 그럼 이때 로그 5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에 있다? 4와 5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찾으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최종적인 답은 4예요. 이렇게 쓰는 게 최종적인 답인데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쓰는 게 답인데 이게 왜 그런지만 이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지? 지금부터 마지막 바꾸는 건 이거야. 나는 이제 0.6794가 로그 4와 로그 5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6.6794라는 건 여기식에다가 뭐 해준 게 얘야? 6을 더해줬죠. 그럼 양변에 6을 더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6을 더할 건데 그럼 더하기 6을 할 건데 이 6은 로그 몇이라고 표현해? 10의 6제곱이라고 쓰겠죠. 이 6은 로그 10의 6제곱이야. 그럼 10의 6제곱은 얘랑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로그 4 곱하기 10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됐어요? 얘는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근데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 6.6794는 뭐를 꾸민 거냐면 얘를 꾸민 거잖아. 그럼 얘는 로그 3의 14제곱을 뜻하는 거라고.
맞아? 그럼 3의 14제곱이 4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5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4 곱하기 10의 6제곱은 실제로 4,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래 이 질문이 이제 1번과 2번 한꺼번에 다 보는 건데, 얘 몇 자릿수야? 7자리야. 얘 몇 자릿수야? 그럼 7자리야, 7자리 사이에 있으니까 얘 몇 자릿수야? 7자리야. 그래서 7자리인 거야. 원래 개념이. 맞아? 두 번째, 야, 얘보다는 큰데 5로 시작하는 얘 숫자보다 작대. 그럼 얘는 뭘로 시작해야 돼? 6자리가. 아니 7자리가. 4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가 4라고. 알겠어? 이게 최고자리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니네가 지금 집에 가서 정리를 할 땐 얘는 일단 정리해야 돼. 이제 진수 n과 정수와의 관계, 진수 n과 소수와의 관계. 이거 정리하고서 문제를 건드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야지 니네 숙제 속도도 좀 빨라져. 8019번은 이건 유형. 이건 학교 시험 볼 때 유형 중에 하나예요. 유형. 즉 사용로그의 소수 부분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유형이거든요. 그냥 유형. 처음 유형은요. 얘야. 이게 니네가 유형 1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얘이고 x가 이거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주어졌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여기입니다.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어떻다? 같을 때. 즉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유형이야.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소수 부분이 같으면 무한소수 때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 2.2525 가는 숫자가 있었고 31.313.2525 이렇게 가는 숫자가 있었어. 이 숫자를 갖고서 둘이 할 수 있는 연산 뭐였어? 왜? 소수분 사라져서. 왜? 똑같으니까 사라졌잖아. 그 개념이랑 똑같아. 소수분이 같을 때잖아요. 그럼 두 수를 그냥 빼세요 라고 하는 거야. 두 수를 뭐 할 거다? 뺄 거다.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두 수를 빼자.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두 수의 차 뺄 거예요. 그럼 빼면 뭐가 남냐면 소수 부분 날라갔잖아. 그럼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무슨 부분으로 불러? 정수. 그러니까 이때 두 수의 차가 정수가 된다라는 단서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두 수를 뺐을 땐 정수가 될 거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시작입니다. 로그 x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분이 같을 때 했으니까 얘에서 얘를 뺄 건데 당연히 x 세제곱이 얘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 로그 x 세제곱이면 몇 로그 x? 3로그 x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로그 x에서 로그 x를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뺐대. 그럼 얘를 빼면 뭐야? 2로그 x가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뭐가 되자? 빼면 정수가 되자. 일단 여기 한 파트 남겨두는 거야. 아, 그럼 난 지금부터 2로그 x는 정수래.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정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으니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단서를 로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로그로. 근데 우리가 부등식도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여기도 로그를 씌워주고 여기도 로그를 씌워주고 여기도 로그를 씌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로그 x가 로그 10보다 커야 되는데 로그 10이 몇이야? 1이죠. 로그 100이 몇이야? 2. 로그 100은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로그 x가 이제 1과 2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합칠까? 2로그 x를 난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로그 x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2로그 x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돼? 2와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뭘 찾아라? 정수 찾아라. 그럼 뭐 있어? 아, 그러니까 2로그 x가 몇이어야 된다? 그럼 로그 x는 몇이어야 된다? 그럼 x는 몇이어야 된다? 10에
2분의 3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x값 10의 2분의 3제곱이에요. 이렇게 구하자는 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로그의 소수분이 같을 때래. 그럼 소수분이 같으면 뭐 하자고요? 빼자고요. 소수분이 같으면 빼겠다. 그럼 빼면 항상 그 결과물 뭐가 나올 거다? 정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뺀 거 정수 만들어놨죠. 두 번째 부등식 상황 있죠? 그럼 그 부등식 상황은 이렇게 로그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합이 몇? 1. 이게 유형 2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더 힌트를 주어진 게 벌써 뭐 했대? 합했대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다시 쓰는 게 이거야. 그냥 두 수의 합. 근데 소수 부분끼리 합해서 1 됐대잖아. 그럼 소수 부분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때도 두 수의 합이 정수구나. 이거 갖고 문제를 풀라는 거야. 이유가 너무 단순한 거야. 소수끼리 같아서 뺐더니 소수가 사라졌으니까 정수가 되는 거고, 소수랑 소수랑 합해서 1이 딱 되었다고 했으니까 소수는 또 없잖아. 그럼 또 정수가 되는 거라고. 이게 유형 2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볼까? 로그 x의 정수분이 3이래.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순서대로 풀게. 그럼 나는 일단 로그 x랑 얘랑 뭐 하자? 더하자. 그럼 로그 x 더하기. 그런데 세제곱은 x잖아. 그럼 x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그럼 얘는 3분의 1 로그 x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때 얘랑 3분의 1 로그 x랑 더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꾸며놨어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얘들아? 정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한 파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앞 파트 내용은 얘 부등식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난 또 로그 x의 부등호가 필요한 거겠지. 로그 x 범위가.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 x의 정수분이 3이라는 거, 로그 x는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요? 정수가 3이래! 그럼 정수가 3이면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냐고.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3점 몇몇이어야지 정수분이 3이 될 거니까. 맞죠? 그럼 마지막! 다시 콜라보 시켜. 그럼 난 누구의 범위를 찾아야 돼? 얘 범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 로그 x가 몇보다 크고 4보다 크고 몇보다 작아야 됩니다. 3분의 1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사이에 있는 정수 뭐 있어요? 4보다 크다고. 그럼 5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 로그 x가 5라고요. 그럼 로그 x는요? 네, 4분의 15요. 그럼 이때 x는요? 이게 답이라고요. 이렇게 갖다 쓰라고. 이게 상록의 소수분 활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형 1, 2가 되는 거예요. 두 수의 차를 하는 거. 어땠을 때? 소수 부분이 같았을 때 빼주세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두 수의 합을 해서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렇게 유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로그 연습 문제까지 다 푸세요. 상용로그의 활용은요, 굳이 보여주지 않을 거라서 거기 써져 있는 프리즘을 보시고요. 만약에 그걸 모르겠으면 다프롱 영상에 공개 영상에 로그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했던 것도 봤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 다프롱 영상에 상로그 파트 기본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영상도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화요일까지 숙제는 연습 문제 끝까지입니다. 다시 알겠지? 잘해갖고 보세요.